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제대로 시작을 해보기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참사 한 달이 되는 오늘까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내용부터 짚어보지요.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정군기 동국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럴 줄 알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옵니다. 국정조사 여야가 합의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삐걱거립니다. 일단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오늘까지 파면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데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것부터 한번 좀 짚어보지요. 정군기 교수께서는 왜 민주당이 그런 요구를 하고 나섰다고 보십니까? 예, 조금 전 광고 시간대에 정기남 교수님하고 박원석 의원님이 팁을 하나 주셨더라고요. 기섬지압용이다. 예. 그러면은 정 교수님은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예. 한마디로 날카로운 말씀을 또 하시니까 예.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왜 기선제압용이냐 하면은 지금 국조가 합의가 된 배경에 이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암묵적으로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문제 요거 합의가 이제 암묵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또 용산이 있으니까 예.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연나흘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박홍근 원내대표는 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 휴일인데도 이 문제는 분명히 하겠다라는 그런 정말 기선제압이죠. 저는 이 이니셔티브는 괜찮다. 지금 이번에 그 국조 합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예산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것으로 이제 바트를 한 걸로 저는 보이는데 가장 부담 없는 게 이상민 탄핵입니까? 탄핵 뭐 해임건의안 사실 뭐 이게 지난번에 뭐 박진 장관 했지만 별로 의미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민주당의 예산 전국에서의 주도권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상민 장관 물러나야 된다, 만다 뭐 그것은 따로 보기로 하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하면서 원내대표 사이에 일단 이상민 장관은 정리하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실 때 신성범 의원이 계속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니까 24일 지난주 목요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야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까지 28일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하겠다.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당내 입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일단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완전히 그러면은 다음에 장외 투쟁까지를 저는 한자락 깔고 있는 거다. 명분 축적으로 보이죠. 무슨 말이냐? 자, 야당 쪽에서 이상민 장관을 빨리 정리하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한들, 자 해임은 안 할 것이고, 그건 우리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 그러면 다음에는 뭐겠어요? 그러면 자 여야가 굉장히 격돌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노골적으로 말은 이 일부 강경론자들은 그럴 바에 차라리 국정조사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되면은 공은 다시 여당한테 넘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이상민 장관 어차피 이상민 장관에 대한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고 명분을 계속 축적시켜 나가면서 예산 끝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국이 끝나고 나서 장외로 나간다. 여기에 한자락 깔아놓기 위한 것이 더 크다라고 봐요. 그러면 명분 축적용이라고요. 국정조사 해봐야
별로 소득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 공세를 펴자. 아니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고 예. 그거보다는 이게 대통령이 어차피 이상민은 손 안 댈 것이다. 장관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둘 것이라는 전제하에 여론이 좋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들어본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가만히 보면 지금 그 서명운동 파도로 다니는데 생각보다 좋다는 이야기를 저한테도 사적에서 하는 민주당 의원들 꽤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앞에 내가 박홍근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 미스를 제가 이야기했던 대목 이런 대목이네요. 당내에서 보자면 너무 양보를 많이 해줬다.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일찌감치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사실 정통적으로 보면 정교하게 정면으로 했어야 된다고.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일찍 여론이 좋을 때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을 때 해임 건의안을 냈어야 된다고. 그때 안 내고 합의한 후에 내는 이유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기. 장애 투쟁, 명분 축적용 그리고 뭐 여당 내 교란용 이렇게 여러 가지 깔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정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우리 시사일보 예청자님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치 10단 아닙니까? 벌써 이제 이런저런 의견들 주십니다. 하쿠나 마타타님, 이상민 파면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타이밍이 좀 뜬금없네요. 뜬금없죠. 예. 뜬금없는 거죠. 사실은 일찍 박지는 약간 좀 그런데 이번에 이상민 장관만큼은 야당에서 판단을 좀 잘못한 측면이 순서가 잘못 꼬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 예를 들어서 해임 건의안을 냈든지 아니면 해임 건의안을 지금 안 냈다면 이런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내는 게 맞는 건데 순서가 많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일까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합의를 했어야 되는데 국정조사 덜컥 합의해놓고 나는 그래 보여요. 자 그러면 국정조사 한 다음에 책임질 걸 지자 이렇게 갈까봐 민주당에서 내부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 책임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런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당내에서 박홍근 책임론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상민 장관 경질 정도도 못 받아내면서 국정조사도 대통령실의 경호처도 다 빼주고 소위 또 대검도 뭐 마약 수사로 한정하고 이런 좀 타협적인 모습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불만들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 파면을 제기한 건데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명분들은 가지고 있다. 명분과 실리를 다 겨냥한 저는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분이라고 하면은 이태원 참사 벌써 한 달이 다 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부각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국민 여론의 70% 이상이 여전히 행정안전재난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경질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상민 장관 경질이 진상규명의 첫 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예산안 처리와 함께 해나가겠지만 여전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169석이라고 하는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른바 해임 건의안 탄핵 소추안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릴 것이다. 그 판단은 뭐냐? 결국 지금 민주당이 보는 견지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이상민 장관 지키게 나설 것이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과는 동떨어져서 측근 지키기로만 집중함으로 해서 결국 민심과 계속 이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아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박원석 의원 여야가 지금 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난번에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할 때 이른바 윤핵관들은 또 다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친윤계는 국정조사 반대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파들은 박홍근 원내대표 공격하는 이런 형국이라고 한다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국민의힘 전체가 국정조사에 흔쾌한 건 아니죠.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준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조차도 대통령실의 기류를 더 살피는 윤핵관들 같은 경우에는 반감이 있고 그 때문에 이제 조영 원내대표 리더십이 얼마나 가겠냐 이런 설왕설래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지도부 간담회를 하면서 뭐 그런 관측은 이제 진화가 된 상황인데요. 저는 약간 이제 민주당과 박홍근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의 미스라는 아까 신성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요. 사실은 그 이상민 장관 해임 파면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등 두들겨줬거든요. 저는 그때 해임 건의안을 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의 처리와 이 국정조사를 묶어서 여당을 압박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국정조사를 합의해야 된다는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약간 간과했는데 유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을 거예요. 당내 강경한 목소리도 부담이지만 그리고 유가족들이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또 책임자에 대한 문책 이게 이제 제1번 첫 번째 요구사항인데 그건 누가 봐도 이제 이상민 장관이고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가 그 제도적인 어떤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 이외에 그리고 특수본이 수사해서 기소할 사람은 기소하고 그건 이제 수사의 영역이니까 그것 이외에 국정조사가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성과가 뭘까? 보면 이상민 장관 파면밖에 없어요. 사실은 더 나가면 이제 국무총리인데 그거는 정무적으로 뭐 거기까지 갈 수 있겠냐 이런 회의론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더 그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타이밍에 이상민 장관 파면 문제 처음에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다가 어느 순간에 고삐를 좀 늦춘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 대통령실이 강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국조 성사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그걸 못 챙겼는데 조금 늦긴 했지만 지지층의 요구도 그렇고 유가족들의 요구도 그렇고 또 국정조사 아까 기선제압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윤 대통령이 안 할 것 같아요, 끝까지. 그게 문제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국조가 반쯤 파행으로 갈 텐데 국조 반쯤 파행이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득이 될지 그건 지금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그 고민도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근데 파행해서 판 깨져도 불리할 건 없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한 템포 늦었지만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이제 국민들 보기엔 좀 답답하겠죠. 국조마저 파행되면.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해놓고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지금 이제 이상민 장관 파면 이걸 들고 나오면서 좀 꼬였는데 자 그러면 두 가지 지금은 이제 왜 이렇게 카드를 꺼내 들고 나왔을까 여야의 속셈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전망을 하나 해보죠. 그러면 국정조사 이거 제대로 되겠는가? 또 하나는 이상민 장관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먼저 그러면 정공기 교수 보시기에 네. 국정조사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국정조사라는 게 그 당초의 그 취지, 그 법에 나와 있는 취지대로 이때까지 잘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의 효과를 그 정치 세력들이 많이 본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정치 국정조사의 본질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보면은 저는 민주당이 충분히 국정조사로 앞으로 뭐 정말 그 장밋빛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누릴 수 있다.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여권 성향의 패널인데 민주당이 요즘 왜 이렇게 그 잘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뭐 개딸들 중심의 강성 지지층이 뒤에 받쳐 있어가지고 원내를 많이 압박하는 모습인데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가 잘한다는 게 말이죠. 아까 왜 박원석 의원님은 타이밍이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타이밍이 늦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해임 건의안을 할 수 없는 우리가 한 뭐 몇 주 전이죠. 지금 이재명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어느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 한 3, 4일간의 기류가 싹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뭔가 이게 저 공소장에 뭐 적은 거라든가 김만배 뭐 유동규 뭐 남욱 이 재판정의 이 진술이 엇갈리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타이밍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정조사는 역시 그 민주당의 잔치입니다. 결국은 그 이태원 사고 참사를 조목조목 앞으로 이제 그 증인들 뭐 관계자들 불러내 가지고 하는 행위 자체가 민주당한테는 절대 유리한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듭 뭐 이렇게 완전히 파토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게 지금 국정조사와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변수는
국힘 내부의 목소리.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계속 이상민 파면을 선 파면을 요구할 경우에 당 내에서 국힘 당 안에서 이럴 바에 차라리 국정조사 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남아 있다.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보는데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보면은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 물론 제한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의 합의 정신은 국정조사? 국정조사에 합의 정신은 존중해야 된다는 말하긴 했지만 민주당이 계속 요구할 경우에는 나도 당내의 강경파들에게 의해서 어찌 될지 모른다.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냐? 민주당이 오늘까지 28일까지 이상민 장관 처리 안 한다. 대통령 처리 안 하면 내일은 적어도 의원총회를 열든지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오는 강도를 봐가면서 국힘이 정하겠죠. 만약에 민주당에서 초강경으로 나오면 국힘 내부에서는 국정조사 불참론, 합의 파기론이 나오고 그 대목은 굉장히 또 여야 간에 격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문제까지도 다시 거론될 수 있어요.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가 지금 여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제가 듣기로 소수라 그래요. 지금은 소수인데 예를 들어서 내일 정도에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좀 있다 그럽니다. 정기남 교수 전망은 어떠십니까? 그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는데 이제 국정조사가 과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이른바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의 근거 마련, 또 제도적 보완책, 뭐 이것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국정조사의 어떤 목표일 텐데, 첫 번째는 저는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 여당의 사보타지가 굉장히 우려된다. 오히려 국정조사의 어떤 부실 답변, 뭐 책임 회피 이걸로 일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국정조사가 제대로 된 어떤 그 목표를 좌표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국정조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보이콧을 거론하는 대통령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친윤 그룹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정조사가 이게 여야 합의에 주목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예산안 처리 합의 이후에 합의를 전제로 국정조사 기간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안 처리가 제대로 합의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른바 보통 통상적으로 국정조사를 60일 정도 해왔던 것이 관행인데 45일로 지금 제한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어떤 그 내용도 건지지 못한 속에서 결국 시한에 쫓기게 되고 사실상 국정조사가 하나마나한 내용으로 전락해버리는 부실한 국정조사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고민이 되는 지점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국정조사 여당이 하고 싶지 않아 했잖아요. 그런데 합의를 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예산안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안 우리가 이렇게 딱 처리해 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국정조사 완전히 뭐 대충 하고 넘어갈까 봐 예산안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헛발질하고 끝날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 예산안 가지고 있을 때 이상민 장관이라도 확실하게 좀 처리를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전략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충분히 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예산안 처리와 별개로라도 그 무기를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전제에서 이상민 장관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떤 그 성과 이걸 내야 한다라고 하는 원내대표의 부담, 당내 부담은 있는 건 사실이죠. 아까 정공기 교수께서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이상민 장관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약속이 좀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내 원내대표실 분위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원석 교수 전망은 어떠세요? 아니 암묵적으로 이상민 박원석 의원. 장관은 뭐 정리되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그 의중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쳤을 가능성은 있는데, 여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저거 빨리 정리하지 리스크 커진다. 근데 대통령이 몇 번 등 두들기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끝까지 안 한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스타일상. 그리고 만약 이상민 장관이 여기서 불명예스럽게 퇴진을 하거나 해임을 하면은 다음 총선에 못 나가요. 윤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총선의 카드 하나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 지나서 적절한 시점에 개각 형태로 물러나는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타협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거 모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저는 공세를 취하는 거라고 보고, 국정조사는 원래
아니 예산안을 지금 그렇다고 민주당이 사보타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안 자체 역풍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삭감하는 형태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데 정부 여당이 뭐 국정조사에 협조적으로 나오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보면 이런 국정조사가 열리면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제보가 국정조사의 역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들어올 제보는 어디냐면 경찰 소방이에요. 일선에. 특히 대통령실에 용산 이전 이후에 걸렸던 굉장히 불합리한 과부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폭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애초부터 좀 대통령실에서 꺼려 했던 것도 그런 대목일 텐데 저는 그게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이제 유가족들의 움직임이 하나의 변수죠. 그 지금 정부에서는 유가족들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 움직임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표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게 커지고 또 그게 이제 대통령실하고 전면 이제 각이 서게 되면 어쨌든 그걸 좀 축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폄하하고 과거에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뭐 대표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언급들이 나오면서 국정조사에 그 예전 그 처음에 합의할 때 상정하지 않았던 그런 변수들이 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국정조사가 뭐 여당도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도 책임을 인정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최대한 증인들은 책임 회피하려고 할 거고 정부는 책임 축소하려고 할 거고 얼마나 그걸 야당이 끌어내고 국민들 앞에 보이는가 이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 방금 박원 선생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야당이 이렇다고 해서 예산안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대목인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정권이 바뀐 마당에 자기들이 이런저런 사업을 하겠다면서 예산을 보냈는데 국회에서 완벽하게 노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는 이건 12월 1일 날 해줄 수밖에 없다. 야당 입장에서는. 해주고 나서 오히려 깔끔하게 해주고 나서 자, 손 틀고 당신들 윤석열 정부 일하도록 만들어놨어 하고 그다음에 장회로 나가는 게 훨씬 명분도 있을 거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아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자 국힘에서 만약에 이런 내부에서 보이콧 논의 소수기면 나오지만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걸 완전히 버려야 되느냐? 민주당에서 제가 보기에는 버리면 손해예요. 그걸 완전히 파토 나도 좋다는 생각으로 가게 되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오히려 여당에게 부담도 지우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국정조사는 가져가는 게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감히 말씀드려요. 근데 이상민 장관 문제를 지금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서 정리 안 할 것 같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정공기 교수 지난 금요일 날 여당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찬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도 뭐 이상민 장관 얘기는 안 나왔다 이게 공식 발표였죠. 예. 저는 그 자리가 왜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되는지도 참 저는 정말 뭐 제가 성향을 떠나서 이건 용산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만찬은 이게 통치 행위이자 이게 정치 행위거든요. 사인들하고 밥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대위원장하고 지도부하고 밥 먹는 행위는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민주당 부대변인 말대로 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밥 먹는 자리가 부담스러우면 그 일렬로 서가지고 찍는다든가 이런 사진을 내놓고 그 다음에 후속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야 될 텐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도 아주 그 일부 매체에서는 이렇게 조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스갯소리만 나오지 않습니까? 강아지 얘기라도. 강아지는 다른 장소로 옮겼고 짖을까봐 빈살만을 만날 때 고양이는 그대로 놔뒀는데 빈살만은 관심도 안 보였다 이런 얘기만 나와서 정백 아가씨 모른다라든지. 예. 네. 왜 정부의 홍보 전략이 이렇게 유치한가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상민 장관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먼저. 저는 몰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 박순애 장관 그를 좀 되새겨 보면 정말 박순애 장관을 어렵게 이제 지명을 해서 가다가 결국 누구나 다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좋았던 모양 대통령 혼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손을 든 모양새가 됐는데 저는 이 유가족뿐만 아니고 온 국민들의 정서가 정말 지난번 방송에 말씀하셨잖아요. 정무적 판단 이런 거 생각하면 당연히 물러나야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는 문제인데
박원순 의원님은 뭐 개각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책임지는 모습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민주당 얘기. 저는 민주당이 뭐 장외로 나간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국정조사 절대 파토 안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후년이 총선이고요. 국정조사는 이 국회의원들한테는 큰 잔치입니다. YTN 연합뉴스가 하루 종일 띄웁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영웅이 되는 거죠. 이런 좋은 그 잔치상을 차버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 우리 그 정치 분석하시는 분들은 너무 디테일하고 세련되게 분석을 하시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감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신임은 변함이 없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자진 사퇴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뭐 모르겠는데 이제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면 설사 이상민 장관이 그 부담감 때문에 내려놓고 싶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오히려 막고 있는 듯한 이 장관 당신 잘못한 게 뭐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는 나름대로 대통령의 판단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럼 당에서도 이런 자리에 가면 사실은 내밀하게 예를 들어서 당 비대위원장과 예를 들어서 대통령 사이에 이런 기간은 민심을 전달하는 식으로 해서 넌지시 떠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제가 보기엔 없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의 지금 당과 지금 대통령실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고 감히 내가 보기에는 당 지도부가 못 꺼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생각대로 갈 텐데 뭐 해임 가능성은 사실로 보면 거의 없다. 이래서 봅니다. 네, 15 듣고 이어가겠습니다.